가장 먼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디안드레 홉킨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선수의 네임 밸류로만 보면 톰 브레이디가 이제 물론 고트니까 가장 큰 이적이지만 이제 브레이디의 이적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뭐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분명히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냥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쇼킹했던 거는 결국 이 홉킨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고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홉킨스가 애리조나로 가게 됐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에게는 굉장히 잘 된 일입니다만 일단 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뭐 사실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전 소속팀보다는 새로운 팀에서 어떤 뭐 궁합을 낼 것이냐 이런 거가 이제 더 이슈거리인데 이 홉킨스의 사건만큼 이제 휴스턴과 홉킨스의 관계가 더 많이 조명되는 그런 트레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빌 오브라이언 감독 그리고 이제 디팩토 GM인데 사실상 이제 빌 벨리책을 롤 모델로 삼아서 이제 자신이 구단의 정권을 쥐고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이제 빌 오브라이언 감독이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빌 벨리책은 무슨 이건 물론 말로도 좀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클 어빈이 이제 엊그제였나? 이게 네. 터뜨렸는데 네. 빌 오브라이언이 디안드레 홉킨스에게 넌 에런 에르난데스 같은 새끼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감독이 이제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선수들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홉킨스의 뭐 어떤 개인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홉킨스가 사실 그렇게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 오브라이언이 좀 자기의 잣대로 홉킨스를 좀 멋대로 판단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아니 야 이 살인마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선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홉킨스가 사실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네. 이렇게 좋은 성실한 선수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선수에게 이제 살인마의 비유를 하고 그리고 홉킨스의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이제 뭐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아무리 감독이고 뭐 정권을 쥔 이제 그 제너럴 매니저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빌 오브라이언이라고 해도 이건 정말 좀 선을 많이 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뭐 이런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도 문제지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수를 팔겠다고 뭐 마음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게 단장의 뭐 의지라면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프로스포츠는 네, 비즈니스니까. 네, 팔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값이라도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에 아마 스테판 딕스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홉킨스가 딕스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는 리시버잖아요 리그 내에서. 근데 지금 보면 받아온 값어치를 보면 딕스보다도 한참 못한 값을 받고 이제 홉킨스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받아왔던 것이 이제 러닝백 데이빗 존슨의 20년도 2라운드 픽 그리고 21년도 4라운드 픽이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 호구들이다. 그리고 지금 언급을 하나 안 해주신 게 2020년 4라운드 픽을 또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2020년 4라운드, 2021년 4라운드를 뭐 상세됐다고 치면 뭐 그거를 빼더라도 데이빗 존슨 플러스 2라운드 픽에 홉킨스를 그냥 내주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테판 딕스가 스테판 딕스를 주고 미네소타가 받아온 것이 1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데이빗 존슨 안 받고 디안드레 홉킨스가 지금 와이드 리시버 3대장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못해도 1라운드 픽에 뭐 2라운드 픽 아니면 진짜 잘 뜯어내면 1라운드 픽 2개 정도 뜯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사실 그 휴스턴이 1년 전에 레런 밀턴 씨를 데려오면서 1라운드 픽 2개를 줬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물론 레프트 태클 중요한 포지션이고 턴실이 좋은 선수지만 뭐 자기는 그렇게 쉽게 1라운드 픽 2장을 주면서 왜 이렇게 받아올 때는 그 정도를 받아오지 못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너럴 매니저를 하겠다? 이거는 저는 제너럴 매니저의 역할을 빌 오브라이언에게 주고 있는 휴스턴 구단도 좀 문제라고 봐요. 결국 그런 뭐 권한을 준 사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브라이언만 뭐 탓하기에는 사실 그에게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뭐 찾아보면 책임 소재가 뭐 오브라이언에게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잘해야 이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페셜리스트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진만 위원이랑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이제 이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GM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빌 오브라이언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오브라이언에 대한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인 것이 홉킨스를 보내고 랜달 콥을 데리고 왔는데 랜달 콥한테 3년 2,7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줬어요. 그리고 키커 카이미 페어번한테 4년 1,765만 달러를 안겨줬습니다. 아니 키커한테 4년 1,765만 달러를 안겨줬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 비나텔이나 뭐 저스틴 터커처럼 뭐 솔리드한 선수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죠. 선수. 예. 근데 뭐 키커에게 이런 장기 계약을 줄 돈은 있으면서 이제 홉킨스에게 뭐 연장 계약을 주거나 뭐 이럴 뭐 의지가 없었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이거는 좀 살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마이클 어빈이 얘기했던 대로 정말 이 홉킨스를 에런 헤르난데스에 비유하면서 욕을 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사람 아니죠. 사실 이 홉킨스는 휴스턴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존재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왓슨이라는 좋은 쿼터백과 함께 이제 또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고 그 왓슨이 오기 전에 사실 휴스턴이 이렇다 할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없었던 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 홉킨스의 7년간의 커리어를 보면 7년간 8,600야드, 그러니까 연평균 1,200야드 이상의 리시빙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90개 이상의 캐치를 평균적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왓슨이 없을 때도 리시버 자기의 힘으로 이제 그런 좋은 캐치들 많이 해줬던 게 바로 홉킨스인데 네. 뭐 이런 선수를 당장 내보내고 뭐 랜달 컵 정도를 지금 데리고 와서 뭐 넘버 1, 2 리시버로 쓴다 하면은 휴스턴의 내년에 이제 전력 약화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가 연장 계약을 이제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트레이드를 시킨 거잖아요. 그 랜달 콥한테 줬던 돈과 카이미 페어번한테 안겨준 돈을 생각을 해보면 뭐 충분히 좋은 계약으로 이제 홉킨스를 묶어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그 보낸 부분도 그렇고 반대급부로 받아왔던 어떤 이 뭐 존슨이나 2라운드 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데이빗 존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2016년에 이제 2,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넣으면서 사실 굉장히 리그를 대표하는 듀얼 스라이 러닝백으로 뭐 자리매김했었던 데이빗 존슨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데이빗 존슨을 받아왔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부상 등으로 좀 커리어가 많이 꺾였고 19년에는 사실 캐년 드레이크에게 밀리면서 사실상 뭐 팀의 주전 러닝백도 하지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네. 아쉽지만. 근데 이제 이런 선수 근데 이제 1,000만 불 이상의 또 그 많은 돈을 받는 선수고 그러니까 오히려 캡스페이스 면에서도 뭐 좀 휴스턴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어찌됐든 빌 오브라이언이 굉장히 이제 큰 이제 빅돈을 싸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스테폰 딕스의 얘기를 아까 이제 해주셨으니까 딕스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레이드로 이제 빌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스테폰 딕스인데 빌스에서 이제 미네소타가 1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4라운드 픽까지 네. 받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버팔로는 그 반대로 스폰 딕스를 받고 그다음에 2020년 7라운드 픽을 받은 그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빌스 리시버 진이 사실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트레이드는 이제 조시 앨런에게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트레이드입니다. 뭐 존 브라운과 콜 비즐리라는 선수가 있었고 존 브라운이 분명히 또 1,000야드 이상을 기록해주긴 했지만 사실 뭔가 조금 2%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버팔로의 공격은. 근데 이제 그 미싱 피스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스테폰 딕스가 이제 버팔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콜 비즐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슬롯에서 뛰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넘버원 리시버를 데려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19년 시즌의 스테판 딕스의 기록을 보면 그 40야드 이상의 어떤 빅플레이를 8번이나 해낸 뭐 야구로 치면 이제 홈런 타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버팔로가 19년에 팀 전체로 40 플러스 야드 리시빙이 8번이었으니까
딕스가 그걸 혼자 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시 앨런의 좀 장거리 패스를 받아줄 그런 이제 딥스렛 자원이 도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선수는 이제 그 미네아폴리스 미라클을 만들어냈던 장본인이잖아요. 네. 버팔로에도 이제 또 하나의 미라클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버팔로가 사실 좀 드래프트 픽을 많이 내주면서 좀 뭐 호구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팬분들의 얘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건 이제 결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뭐 저는 버팔로의 모브를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지금 이제 뉴잉글랜드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지금 달려야 될 때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나 제츠도 뭐 준비가 아직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AFC 이스트에서 액면가로 보면 빌스가 지금 제일 강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빌스가 마지막 지구 우승이자 플레이오프의 승리가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95년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되게 아득한 옛날이잖아요. 네. 저희에게도. 근데 이제 빌스가 마지막으로 지구 우승을 한 게 그만큼이나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벨리책과 브레디의 이제 다이너스티가 깨진 지금 이제 빌스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달려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지구 우승 확률 가장 높은 건 빌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지구 우승과 빌스라는 단어 같이 써본 적이 저희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빌스가 4년 연속 준우승이라는 그 이미지도 강하고 그러니까 지구 내에서 어쨌든 이제 2등을 좀 더 최근에는 많이 했던 팀이기 때문에 좀 콩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빌스 마피아잖아요. 네. 빌스 팬들의 또 애칭이. 근데 빌스 마피아들이 이제 드디어 기지개를 킬 시즌이 이제 아마 곧 다가올 것 같고 네. 미네소타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네소타 입장에서 이제 뭐 좋은 리시버를 내준 건 아쉽지만 사실 딕스가 계속 팀에 불만을 가지고 뭐 연습이나 회의 그런 미팅에도 좀 불참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라커룸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흐리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를 어쨌든 이제 처분을 어떤 식으로든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홉킨스와 달리 뭐 충분한 값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쿼터백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커크 커즌스 선수가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뭐 이번 시즌에 분명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미네소타가 좀 연장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유라이 때 이렇게 또 외칠 것 같은 커크 커즌스인데 사실 이 계약 자체는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계약인지에 대한 의문은 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즌스를 좀 저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커즌스는 좀 한계가 분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커즌스는 플레이오프를 끌고 갈 수 있는 선수이긴 해도 슈퍼볼을 우승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이제 미네소타가 지금 좋은 피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쨌든 이제 좋은 쿼터백을 데리고 오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선수에게 이제 계약을 연장을 시켜가면서 뭐 지금 어쨌든 우승을 한번 해야 될 타이밍에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아쉽긴 하거든요. 네. 뭐 이제 쿠비아 그 코치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뭐 아마 커즌스와 이제 계속 좋은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고 네. 뭐 커즌스 입장에서는 이제 딕스라는 이제 좋은 타겟이 사라진 게 조금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미네소타가 뭐 당장 어떤 리시버진의 보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지금 뭐 델빈 쿡의 연장 계약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데 이제 커즌스도 좀 본인 힘으로 조금 더 팀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책임감이죠.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리시버 얘기로 돌아오면 어쨌든 이제 딕스를 보내면서 빌스에게서 이제 이 픽을 여러 개를 받아온 이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해서 팀을 빌딩을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딕스의 트레이드 과정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진만 위원이 그 저희 10주차 프리뷰 댈러스와 미네소타 경기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뭐 관심 있으신 팬분들은 이제 그
저희 클립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헐시어 워커 트레이드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댈러스가 헐시어 워커를 내보내면서 뭐 10장에 가까운 픽을 받아오면서 뭐 에미 스미스도 뽑고 카우보이스의 90년대 다이너스티를 만드는 초석을 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바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딕스 한 명을 팔아서 이제 분명히 많은 픽을 얻어온 미네소타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이 드래프트 픽들을 잘 활용해서 뭐 딕스의 대체자를 포함해서 뭐 이런 좀 좋은 피스들을 많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댈러스의 얘기가 나온 만큼 댈러스의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리 쿠퍼에게 5년 1억 달러를 안겨주면서 이제 잡아앉힌 댈러스 카우보이스예요. 뭐 사실 리시버에게 연평균 2천만 불이라는 돈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훌리오 존스의 연 2,200만 불 다음 가는 그런 이제 계약 규모라고 해요. 네. 마이클 토마스와 거의 동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계약을 안게 된 이제 아마리 쿠퍼인데 어찌됐든 이제 기존의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이더스 시절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던 아마리 쿠퍼였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인정을 받은 것 같고. 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워싱턴 레드스킨스나 이런 팀들이 더 많은 돈을 오퍼를 했었다 그래요. 맞아요. 이 쿠퍼에게. 네. 근데 이제 쿠퍼가 댈러스를 좋아하고 이제 이 팀에 더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워싱턴이 더 많이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잔류를 선택했던 그런 아마리 쿠퍼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빅클럽 그리고 이제 명문 구단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점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닥 프레스캇과의 관계도 좋았던 것 같고 네. 이 댈러스 생활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명문 팀으로 간 선수가 있습니다. 이메뉴얼 샌더스가 이제 2년 1,600만 달러 계약으로 이제 세인츠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인츠의 공격진이 한층 무겁고 날카로워졌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세인츠가 뭐 엘빈 카마라, 마이클 토마스, 드류 브리스 사실 뭐 약점이 없어 보이는데 리시버진으로만 보면 사실 넘버 2 리시버가 좀 약했던 게 문제였어요. 네. 마이클 토마스가 집중 견제를 받고 혹시 조금 부진한 경기 때 뭐 그 부담을 덜어줄 선수가 좀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임메뉴엘 샌더스가 뭐 커리어 정점에 있는 선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예, 여전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토마스의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에이지 그린 선수의 얘기를 좀 이제 해보고 싶은데 에이지 그린 선수가 역시나 예상됐던 대로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았습니다. 뭐 사실 부상으로 1년 통째로 쉬었던 AJ 그린인데 뭐 조버로가 이제 신시내티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AJ 그린의 뭐 잔류 네, 잡아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사실 아직 신시내티 소속 선수가 아닌데 네. 이런 요청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에 이제 자기가 1번 픽이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막막하겠죠. 왜냐면 내가 신시내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신시내티에 내가 공을 던질 선수가 없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뭐 어쨌든 신시내티 구단이 그에 좀 부합하는 조치를 분명히 뭐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에이제 그린 선수는 신시내티에 남게 됐고, 그리고 넬슨 에골로 선수의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뭐 사실 NFL에서 이제 드랍의 대명사죠. 네. 뭐 이제 그런 유머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캐치어 콜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제 감기에 걸리다라는 뜻인데 네. 에골로는 감기에도 걸리지 않을 거다. 콜드도 드랍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뭐 유머 섞인 글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재밌네요. 에골로 선수 사실 1라운드 픽 출신입니다. 이 선수가. 네. 근데 이제 19년에도 11경기 360야드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애물단지가 됐고 이글스의 이제 리시버진의 문제를 지적할 때 항상 이 에걸러 선수의 문제가 있었는데 네. 뭐 레이더스로 이제 1년 계약을 맺고 이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참 레이더스가 참 바쁜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에걸로 선수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선수들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 에걸로가 사실 뭐 지금은 좀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됐지만 뭐 항상 이렇게 커리어 내내 부진했던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기록 살펴보면 17년, 18년에는 뭐 700야드 이상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뭐 팀의 뭐 넘버 2, 넘버 3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제 제 기량을 찾기만 한다면 네. 이제 레이더스에는 이미 타이렐 윌리엄스나 헌터 렌프로 같은 또 좋은 리시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가 뭐 넘버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담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17년, 18년 이때로만 돌아가 주면 레이더스로서는 충분히 성공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넬슨 에골러까지 와이드 리시버 선수들의 이제 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에 감기도 안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참 재밌었다. 그런 이제 와이드 리시버의 얘기였고요. 이제 러닝백들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소식은 역시나 토드 걸리 선수의 방출입니다. NFL이 정말 그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건데 이 걸리가 사실 데뷔부터 계속 리그를 지배했던 러닝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얼굴이었는데 이 선수도 뭐 부상으로 이제 커리어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런 방출의 아픔을 뭐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방출이 됐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램스 같은 경우도 지금 캡 스페이스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 이 토드 걸리 선수가 이제 부상을 안고 있고 이제 좋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선수를 계속 데리고 있기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아마 트레이드를 이제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폴스도 이제 4라운드 픽을 받고 팔고 뭐 이런 이제 최소한의 대가로 이제 그런 많은 계약과 좀 의문이 있는 몸 상태가 있는 선수들 뭐 이렇게 좀 싼 가격에 팔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토드 걸리 선수에 대해서 그 리그 전체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걸 좀 반증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선수의 몸 상태도 몸 상태인데 이 선수가 이제 받는 연봉이 상당하기 때문에 캡 스페이스에 굉장히 좀 해가 되는 선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방출된 이후에 애틀랜타와 1년에 600만 불 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램스에게 걸리가 이미 500만 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 입장에서는 이제 1,100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2020 시즌에 뛰게 됐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1년 600만 달러라는 부분이 이 걸리 선수의 현 주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제 빨리 몸 상태를 회복해서 네. 이제 좀 진짜 토드 걸리의 모습을 빨리 되찾아야 될 것 같고 예. 뭐 걸리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그 조지아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로 다시 돌아가게 됐으니까 좀 그 대학때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좀 커리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팀 내에서는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제 토드 걸리 선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에런 도널드 선수가 SNS에서 이제 토드 걸리 선수가 방출됐다는 소식을 보고 이 빡침을 이모티콘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릴 만큼 그러니까 팀 내에서도 이제 선수들에게 좀 인정도 많이 받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새로운 소속팀 애틀랜타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걸리가 사실 그 램스에서 5년간 활약을 했는데 연평균 1,500 스크리미지 야드와 네. 연평균 14개의 터치다운을 해줬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겼던 선수인데 뭐 아쉽게 이제 슈퍼볼 우승을 하지 못하고 램스를 떠나게 됐고 이제 걸리의 좀 사례를 빗대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러닝백들의 어떤 수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걸리가 2015년에 네. 이제 1라운드에 지명을 받으면서 NFL에 데뷔를 했는데 이 해에 지명된 러닝백이 총 22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꽤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토드 걸리를 포함해서 멜빈 고든, 테빈 콜먼, 듀크 존슨, 예. 데이빗 존슨, 제이 아자이까지 뭐 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고 NFL에서 좀 굵직한 업적들을 남겼던 선수들이 꽤 있는 그런 드래프트 해였는데 네. 이 22명의 선수 중에 지금 그 드래프트된 팀에 남아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게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걸리와 고든 이런 선수들이 이적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러닝백이 한 팀에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선수들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것 같고 네. 뭐 이제 애틀랜타로 옮기게 됐으니까 애틀랜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 공격진이 주전 선수가 11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0명이 1라운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네요. 오펜시브 라인 5명, 네. 그 다음에 맷 라이언 쿼터백,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진의 훌리오 존스와 켈빈 리들리, 네. 그러고 이제 러닝백이 토드 걸리가 오게 됐죠. 네, 그러고 타이트엔드에 그 이번에 볼티모어에서 영입된 헤이든 허스트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선수까지 그러니까 넘버 3 리시버를 빼고는 모두 1라운드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재능이 모인 애틀랜타인데 네. 뭐, 그 재능이 만개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값만 놓고 보면 지금 뭐 템파베이나 뉴올리언스 부럽지 않습니다. 네. 지구 라이벌들 이제 못지않은 공격 화력을 갖추게 된 애틀랜타인데 여기 이제 구영희 선수까지 이제 포함이 된 이제 애틀랜타인데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멜빈 고든의 이름이 이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고든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실 덴버로 가게 됐습니다. 예. 2년 1,6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홀드아웃을 했던 그런 패기에 비춰보면 조금 용두사미가 된 그런 FA 계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제 홀드아웃을 하면서 돈 줘라, 돈 안 주면 안 뛴다 그랬는데 시즌 중반 조금 지나서 이제 꼬리를 말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상 뛰었는데 잘 못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차저스와도 결국 결별을 하게 됐고 뭐 새로운 팀을 찾긴 했지만 뭐 본인이 뭐 원하는 계약 기간, 그다음에 네. 연봉 총액은 받지 못했던 그런 멜빈 고든이었고,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덴버에는 필립 린지라는 분명히 좋은 러닝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멜빈 고든도 뭐 백업으로 뛸 사이즈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공존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드루락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러싱의 비중을 좀 늘려주겠다 이런 포석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드루락이 2년차 선수기는 하지만 아직 온전히 1년 풀타임을 뛰지 않은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키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선수니까 러싱 공격의 비중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멜빈 고든이 뭐 리시빙도 충분히 잘해주는 선수니까 네. 뭐 이런 뭐 스크린 패스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겠다는 뭐 보관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홀드아웃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멜빈 고든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이 레비언 벨 선수가 홀드아웃을 하고 이제 제치로 이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야, 씨, 홀드아웃 하면 돈 좀 만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야, 쉬고 큰 계약도 따고 개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것은 레비언 벨이니까 가능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고든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스틸러스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데릭 와 선수가 이제 동생이랑 한 팀에서 같이 뛰게 됐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차저스에 있다가 이제 스틸러스로 이제 옮기기도 했어요. 뭐 그 SNS에서 그 TJ 와트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는데, 네. 뭐 JJ 와트 선수는 이제 휴스턴에 남아 있지만 어쨌든 3형제 중에 이제 2명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JJ 완만 이제 스틸러스로 가면 되지 않을까. 빌 오브라이언이 또 뭐 한 2라운드 픽 받고 파나요? 삼형제가 같은 팀에서 뛰게 되면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데릭 와트 선수가 이제 동생 TJ 와 선수와 함께 뛰게 됐고, 또 한 명의 이제 데릭 헨리 선수가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으면서 1년 동안 이 테네시에서 더 뛰게 됐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이 선수에게 얼마나 돈을 안겨줘야 될지 좀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돈방석이 기대가 되는 데릭 헨리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이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테네시는 또 냉정하게 또 지켜볼 것 같아요. 예. 이제 헨리가 분명히 19시즌에 러싱 리더 타이틀을 따내기는 했지만 2020 시즌에도 또 뭐 같은 활약을 한다는 사실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데릭 헨리 입장에서는 분명도 이제 닥 프레스컷과 마찬가지로 이제 2019 시즌이 끝나고 이제 자신의 기록의 정점에 있을 때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했을 텐데 네. 뭐 좀 장기 계약은 1년 뒤로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러닝백들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타이트엔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대화라고 하면 역시나 오스틴 후퍼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팀 리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이제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오스틴 후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4년에 이제 4천만 불이 넘는 네. 대형 계약을 따내면서 이제 클리블랜드로 이제 향하게 됐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클리블랜드에 또 하나의 무기가 추가가 된 셈인데, 베이커 메이필드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케이스 키넘이라는 또 경쟁자가 또 영입이 됐습니다. 네. 물론 뭐 메이필드의 뭐 그런 주전 자리를 뭐 바로 위협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선수기는 하지만, 어쨌든 메이필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오스틴 후퍼의 영입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이라면 이 베이커 메이필드의 자리도 안전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뭐 좀 관리를 하고 네. 풋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메이필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네, CF 이제 많이 떨어질 테니까 뭐 이제 풋볼 집중해야죠. 근데 이제 뭐 클리블랜드의 이제 타이트엔드 포지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저희가 이제 덴버의 러닝백도 조금 중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린 바 있었는데 네. 여기도 사실 조금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클리블랜드의 그 데이비드 은조쿠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18시즌에 600야드 이상의 리시빙을 기록하면서 이제 팀의 확고한 주전이 됐는데 19년에 사실 조금 부진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부상도 있으면서 이제 4경기밖에 못 뛰었고 그러면서 좀 입지가 위축되면서 아마 오스틴 호퍼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데이비드 은조크도 결국 1라운더 출신이기 때문에 뭐 팀에서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틴 호퍼가 어떻게 좀 공존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할 것 같고 네. 후퍼가 주전이고 은조크가 백업이냐 뭐 이런 게 뭐 단순히 좀 보기는 어려운 게 이 브라운스의 새로운 감독 케빈 스테판스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투 타이트엔드 세트를 이제 지난 시즌 바이킹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사용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브라운스는 이런 투 타이트엔드 세트까지 좀 염두에 두고 후퍼를 좀 영입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오스틴 후퍼 선수가 새롭게 클리블랜드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콜츠의 타이트엔드였던 에릭 이브론 선수가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스틸러스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브론이 사실 그 디트로이트 출신의 1라운더 타이트엔드잖아요. 근데 이 선수 사실 버스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디트로이트에서는 좀 힘든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제 콜츠에 와서 18시즌에 분명히 이제 알을 깨고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맹활약을 했는데 사실 그게 19시즌에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아쉽게도. 네, 이제 부상 사실, 때문이었죠. 네, 부상도 있었고 뭐 11경기에 375야드 정도 하면서 사실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피츠버그는 사실 타이트엔드가 그렇게 좀 마땅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록을 보니까 지난 시즌에 벤스 맥도날드 선수가 한 270야드 정도를 잡아준 게 뭐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브론이 사실 18시즌에 16경기 750야드에 터치다운을 무려 13개나 잡아냈었던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츠버그는 결국 18시즌에 이브론을 보고 뭐 2년 1,600만 달러라는 뭐 적지 않은 금액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빅벤이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헤이든 허스트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애틀랜타가 오스틴 후퍼 선수의 이제 공백을 좀 메우기 위한 영입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헤이든 허스트와 4라운드 픽을 얹어서 이제 이거를 애틀랜타에 주고 볼티모어는 사실 2라운드와 5라운드 픽을 얻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윈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애틀랜타는 오스틴 후퍼 선수의 공백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이제 1라운더 출신의 헤이든 허스트를 받아온 거고 네. 볼티모어는 사실 마크 앤드루스 그리고 닉 보일이라는 수준급 타이트엔드가 이미 2명이나 있으니까 사실 이 포지션 좀 중첩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면서 나름 2라운드 픽이라는 3위 픽을 받아온 그런 트레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허스트는 지금 사실 아직 3년 차에 접어드는 이제 굉장히 젊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볼티모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좀 입지를 좀 굳히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애틀랜타에 가서 이제 확고한 주전으로서 좀 자신의 기량을 만개할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뭐 윈윈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헌터 헨리 선수인데요. 차저스가 이제 헨리 선수에게 프랜차이즈 태그를 달았습니다. 뭐 물론 좋은 선수고 네. 지금 뭐 쿼터백도 이제 필립 리버스가 떠난 상황에서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좋은 타겟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선수가 쿼터백이 되든 간에.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넘어가면 이 지미 그레이엄 선수가 이제 2년 1,600만 달러의 계약을 받으면서 이제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참 그레이엄도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선수의 뭐 나이나 이제 최근 기량을 생각하면 사실 좀 오버페이가 아닌가 저는 사실 좀 냉정하게 그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기량과 이제 현재 실력보다는 이름값에 이제 기댄 어떤 그 계약 아닌가. 여기서 이제 베어스의 이 프론트 오피스가 얼마나 일을 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얘기가 이제 이즈만 위원에게는 조금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이슨 위튼 선수가 이제 레이더스로 간다고 해요. 사실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유니폼을 입고 은퇴를 하기를 아마 좀 더 기대를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사실 이 제이슨 위튼이
댈러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ESPN으로 1년 떠났다가 또 뭐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네. 이제 다시 선수로 돌아왔는데 결국 마지막 은퇴를 이제 댈러스에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댈러스 팬들에게 좀 속상한 문제인 것 같고 뭐 팀에서는 좀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타이트엔드에서 블레이크 자윈을 이제 결국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자윈에게 좀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네. 뭐 제이슨 위튼에게까지 좀 그 돈을 주고 좀 로스터에 자리를 마련해줄 그런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이제 쿠퍼도 그렇고 이제 큰 계약들이 많아진 이제 댈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을 조금씩이나마 아껴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은퇴를 했더라면 댈러스 팬들도 그리고 뭐 이진만 의원도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댈러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아쉽지만 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그 레이더스의 팬들에게는 이 팀 내에서 이제 정말 이제 베테랑으로서 이게 라커룸 분위기를 또 만들어줄 수 있고 선수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수의 영입이 좋은 영입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레이더스가 사실 또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은 팀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드래프트 픽도 많기 때문에 또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이 들어올 팀이고 위튼이 좀 그런 선수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제이슨 위튼이 해설자 생활을 하다 돌아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1일 해설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렉 올슨 선수가 이제 $700만 계약을 맺고 이제 1년 동안 시옥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선수의 어떤 현역 선수로서의 생활보다도 해설자로서의 어떤 그런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돼요. 사실 ESPN에 지금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뭐 올슨 선수가 뭐 일단 시옥스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방송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재작년에 이 선수가 이제 1일 해설을 했을 때 그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이어로 이제 이 해설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다 듣고 있는데 해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이슨 위튼보다 훨씬 낫다고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빨리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 좀 우리도 양질의 이 어떤 해설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좀 빈자리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은퇴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동의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뭐 일단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또 방송인으로서 제2의 인생도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 얘기가 나온 김에 장외 그러니까 NFL 리그 밖에서 이제 장외 FA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명에 대해서만 더 언급을 좀 해보고 싶어요. 먼저 그 CBS와 대형 계약을 맺게 된 토니 로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ESPN에서 토니 로모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사실 거의 1,500만 불 이상의 이제 계약을 오퍼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CBS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연간 1,700만 불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네. 뭐 기간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뭐 장기 계약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역대 해설자 최고 대우로 토니 로모가 CBS에 남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예측 중계로 굉장히 좀 이 해설 대비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토니 로모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좋은 해설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또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이 해설위원이 더 안정적인 상황, 사실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정적인 상황에서 또 방송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이 해설을 위원이 된 이제 토니 로모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 뭐 좀 더 좋은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니 로모가 해설자계 뭐 패트릭 마홈스라고 봐야겠죠. 예. 이제 데뷔 시즌부터 그런 이제 날카로운 분석과 예측으로 이제 팬들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은 그런 이제 그 슈퍼 루키 해설자인데 뭐 로모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기록이 두 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로모가 사실 선수로서 그 슈퍼볼 진출 한 번도 못했잖아요. 아쉽게도 2020 시즌 슈퍼볼이 또 이제 CBS 중계거든요. 슈퍼볼 해설을 이제 두 번째 벌써 할 예정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선수로서는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그러죠. 2대 0입니다. 네. 이 로모가 받는 1,700만 불의 연봉이
그 선수들 중에 이제 쿼터백 연봉으로 봐도 17번째 해당한다고 해요. 상당히 많군요. 네. 사실 이제 32개 팀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한 중위권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주전 쿼터백 중에서도 사실 그만큼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토니 로모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좋은 해설 많이 이제 기대를 해보겠고요. 사실 장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론코스키 선수가 WWE에 나온다 그래요? 이제 로모가 필드가 아닌 이제 그 부스에서 이제 뭐 이런 해설이 좀 이슈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 NFL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그론코스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선수로서 데뷔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벤트성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은퇴한 이후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그론코스키 선수예요. 아직 뭐 30대 초반이니까 네. 그냥 은퇴 선수로서 그냥 이제 심심하게 살아가기는 너무 젊습니다. 그론코스키가. 그래서 좀 재밌고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선수 시절에도 이제 쇼맨십이나 세리머니 쪽에서 좀 이렇게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WWE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조금 이제 농담 삼아서 좀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WWE도 이제 뭐 무관중 경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코스키 입장에서는 좀 초반에 하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게 그 현장 관중들의 리액션이 없는 상황에서도 네.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이렇게 오버액션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코스키에게는 좀 가혹하지만 이제 확실한 트레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팬들이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면서 환호를 해주면서 약간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뷔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좀 뻘쭘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이제 좀 어려운 시기에 좀 트레이닝을 잘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팬들이 함께 하게 되면 뭐 훨씬 더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제 떼고 뛰는 선수처럼 더 멋진 모습으로 이제 WWE 팬들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격팀의 이제 마지막 피스,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동들이 있지만 좀 주요 선수들만 좀 살펴볼까 해요.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선수는 역시나 이제 타이탄스의 레프트 태클이었던 잭 컨클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3년 4,200만 달러로 이제 클리블랜드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 데릭 헨리가 잘 뛸 수 있었던 데는 그리고 이제 이 라이언 테너힐이 마음 놓고 좀 공을 던질 수 있었던 데는 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사실 이 선수가 2016년에 데뷔를 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선수인데 데뷔 시즌에 바로 이제 올 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될 정도로 네. 바로 이제 리그에 적응을 하고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2018 시즌에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19 시즌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돌아오면서 네. 이제 헨리와 테너힐을 많이 도와줬던 선수인데 뭐 이번에 이제 FA 시장에서 클리블랜드를 좀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뭐 빅네임들 많이 영입했지만 뭔가 이제 라인이 좀 부실하면서 그 선수들이 이제 충분히 좀 제 역할을 못 해내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쫓겨다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브라운스 입장에서 오랜만에 좀 내실이 있는 좋은 무브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츠의 레프트 태클 앤서니 카스톤조 선수 역시 2년 3,300만 달러 계약으로 이제 팀에 잔류를 하게 됐고요. 네, 뭐 이번에 콜츠로 오게 된 그 필립 리버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커스의 라이트 태클 이제 에런 로저스의 오른쪽을 지켜주던 이제 브라이언 블라다 선수가 3년 3천만 달러로 이제 LA 차저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로저스의 오른쪽이 좀 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블라가 선수가 이제 부상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뭐 제 컨디션일 때는 분명히 리그 수준급의 라이트 태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린베이로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뭐 차저스로서는 사실 지금 3년 3천만 불이니까 뭐 오라인 치고는 꽤 저렴한 가격에 영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차저스는 이제 트레이 터너 선수를 이미 영입한 바 있잖아요. 네, 그 선수와 함께 좀 오펜시브 라인을 좀 재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램셀 레프트 태클 앤드류 위트워스 선수도 이제 3년 3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팀에 잔류를 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이제 38이거든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 정도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3년이면 NFL에서는 나름 이제 좀 장기 계약인데 이런 계약을 받게 됐다는 게 이 선수가 참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나이까지 사실 라인에서 그 몸싸움을 하면서 이제 커리어를 이어 나간다는 게 이 선수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고 이제 뭐 팀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그런 이제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J 험프리스 선수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이 선수는 이제 애리조나 선수인데 3년에 4,375만 달러 뭐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카일러 머리 선수를 좀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선수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빠진 선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후에 이제 뭐 시즌 프리뷰도 있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에서 이제 조금씩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프 시즌 공격 선수들의 이제 주요 이동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수비 선수들의 오프 시즌 주요 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그 부분들까지 더해서 다음 주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All About NFL 참 이 세컨이라는 단어가 입에 참 잘 안 붙는데요. 세컨 앤 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